여름철 에어컨에서 냄새가 안 나게 유지하는 방법은 이거를 설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페블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자동차 에어컨 냄새를 없애는 근본적인 청소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영상은 청소를 마치신 분들을 위한 영상이고요. 자동차 에어컨 냄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혹시나 자신의 자동차의 에어컨에서 냄새가 난다면 냄새의 근본적인 원인을 잡아야 할 테니까 이전 영상을 안 보셨던 분이시라면 우측 상단에 뜨는 영상을 클릭하시고 시청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자동차 에어컨 냄새, 쉰내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5초 만에 7초 만에 냄새 없애기 같은 영상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송풍으로 내부의 수증기를 말려줘라 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가벼운 습기로 인한 냄새들은 고온의 송풍으로만 말려줘도 냄새가 다 사라지는데요. 30도를 넘는 여름철에 과연 여러분들의 에어컨을 끄고 송풍만 틀어놓은 채로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밖에 나가 있으면 된다고요? 바깥도 더워요. 그리고 시동을 끄기 5분 전에 5분 동안 에어컨을 송풍으로 해서 말려줘야 되는데요.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귀찮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시동을 끄고 난 후에 자동으로 에어컨 내부의 습기를 말려주는 좋은 제품을 하나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건 바로 애프터블로우라는 제품이고요. 제 돈 주고 직접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일단 설치하러 가기 전에 구성품들을 대략적으로 보고 갈게요. 앞에는 애프터블로우 플러스라고 적혀 있는데 플러스와 플러스가 아닌 것은 차종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에어컨 습기 건조를 위한 제품이고 구성품으로는 설명서, 애프터블로우 본품, 모듈, 배선, 브라켓, 피스, 부직포 테이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성품이 상당히 간단하고 설치도 아마 간단할 겁니다. 일단 구성품 중 배선의 끝부분은 퓨즈 박스 내에 퓨즈의 다리에 거는 게 보통인데요. 저는 듀얼 퓨즈 홀더라는 것을 구매했고 퓨즈 다리에 걸지 않고 바로 장착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아이템이지만 퓨즈 박스 내부를 더욱 깔끔하게 만들어주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도 나름 자세하게 나와 있는 편이라서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차량의 경우 조수석 하부에 블로우 모터가 있기 때문에 조수석 하단부로 가시면 됩니다. 차종에 따라 하부 커버를 나사로 풀어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드라이버는 꼭 챙겨가세요. 하부 커버를 드러내면 블로우 모터가 보이게 되는데요. 블로우 모터에는 두 개의 커넥터가 있는데 한 커넥터만 뽑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처음에 두 개의 커넥터를 다 뽑았었는데요. 어차피 애프터블로우 커넥터와 호환되는 커넥터는 한 개뿐이라 다 뽑아보고 애프터블로우와 맞는 커넥터만 남겨두고 다시 제자리에 꽂아주셔도 됩니다. 이제 같이 온 모듈 선을 기존의 블로우 모터 커넥터 선에 끼워줍니다. 차종에 딱 맞게 나오니까 혹시나 안 끼워진다면 제대로 주문했는가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듈에서 나온 나머지 앞놈 커넥터를 아까 블로우 모터에서 뺀 순놈 커넥터와 결합해줍니다. 이제 모듈에 보면 6핀이 꽂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구성품에 있는 배선에서 6핀을 찾아 결합해줍니다. 모두 잭 바이 잭이라 매우 쉬운 작업입니다. 다음 순서는 접지, 그리고 전원 연결 순입니다. 일단 접지부터 해줄 건데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건전지도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연결되어야 전기가 통하듯이 차량에 들어가는 전기 부품들도 모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에서 철로 이루어진 부분은 모두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고 퓨즈 박스나 전원이 연결되는 곳은 모두 플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선 색으로도 구별을 할 수 있는데요. 빨간 선은 살아있다고 생각해서 플러스, 검은 선은 죽어있다고 생각해서 마이너스라고 아시면 기억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마이너스 접지 케이블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선 잡소리가 날 수 있어서 면 테이프로 좀 감아 주었습니다. 일명 테사 테이프라고 자동차 다이를 전문적으로 하시거나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께는 이미 유명한 테이프입니다. 차량 내부에 보면 철로 이루어진 부분에 나사나 볼트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그쪽을 살짝 풀고 접지선을 연결하고 다시 쪼아 주시면 됩니다. 플라스틱 나사 같은 거는 전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철 재질로 이루어진 부분에 접지선을 연결해 주세요. 저는 글러브 박스 내부에 있는 나사를 살짝 풀고 접지선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혹시나 덜 쪼우게 된다면 나중에 풀려서 제품이 동작 안 할 수도 있으니 당겨서 안 빠지는지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마이너스 접지선은 끝났고 이번에는 플러스를 연결해 볼 차례입니다. 플러스 전원선은 퓨즈 박스에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요. 블로우 모터 때문에 조수석에서 작업을 했지만 퓨즈 박스는 운전석 근처에 있어서 거기까지 선을 끌어와 줘야 됩니다. 저는 조수석에서 최대한 넣은 뒤에 운전석 쪽 트림을 하나 뜯고 억지로 꺼내왔지만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철제 세탁소 옷걸이를 마련해서 가신다면 옷걸이를 펴서 배선을 묶어서 반대편으로 내보내면 되기 때문에 굳이 트림을 뜯지 않고도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낚시죠.
그렇게 끌고 온 배선을 이제 퓨즈 박스에 연결해야 되는데요. 이 배선을 ACC 퓨즈에 연결해줘야 됩니다. 자동차의 퓨즈 박스에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상시 전원과 ACC 전원이 있습니다. 상시 전원은 말 그대로 시동을 끄던 켜던 계속 전기가 공급이 되는 것이고, ACC는 점화 장치가 켜진 상태, 다시 말해서 키온 상태가 되어야만 전기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애프터블로우는 ACC에 연결이 되는데요. 주행 중에는 충전이 되었다가 주행이 끝나면 자체 배터리로 블로우 모터를 동작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이때 상시 전원에 잘못 연결해 놓는다면 애프터블로우에 내장된 배터리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ACC 전원을 찾아볼 겁니다. 여기서 테스트기라는 게 필요한데요. 전기가 공급되면 불이 들어오는 장치입니다. 시동이 켜져 있을 때만 불이 들어오는 것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퓨즈 슬롯들을 선별해서 시동을 걸었을 때 불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곳이 바로 ACC입니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만약 테스터기가 없으시다면 저렴하니까 하나쯤은 구비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ACC를 찾아서 연결을 해주신 후에 아까 조수석에서 남겨뒀던 마지막 커넥터를 애프터블로우와 연결합니다. 애프터블로우 전원은 반드시 ON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키온을 하면 애프터블로우의 충전 표시 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주행을 일정 시간 동안 하고 나서 시동을 꺼보겠습니다. 시동을 끄고 10초 후에 동작 표시 등에 초록불이 들어오면서 블로우 모터가 돌아간다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다는 의미니까 이제 뜯어놨던 내장재들을 모두 원상복귀 시켜주시면 됩니다. 10초를 녹화하기엔 짧기 때문에 저는 차에서 10분간 기다렸다가 1분 돌아가는 것을 포착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완료가 되었고, 배선 중에 남은 선 같은 경우 잡소리를 유발할 수 있으니 면 테이프로 감아주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주시면 작업은 완료가 됩니다. 애프터블로우는 시동을 끄고 10분 이후에 1분 작동, 1분 대기의 방식으로 총 10회 작동을 하니까 10분 동안 송풍으로 말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분이면 충분하겠죠? 사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서 천천히 해서 그렇지 실제로 초보자분들이 해도 1시간도 안 걸리는 작업입니다. 만약 새 차를 뽑으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작업을 하시면 이제 그 이후로는 에어컨 냄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연식이 좀 된 차량이면 제가 에어컨 냄새를 없애는 방법을 영상으로 올려놨으니까 그걸 보시고 나서 이 영상을 다시 보면서 애프터블로우를 설치한다면 앞으로 이 영상들과는 만날 일이 없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제가 너무 두서없이 설명한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작업 전 필요한 공구들을 모두 보여드리고 시작해야겠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작업들이 참 많은데요. 예를 들면 자가정비, 슈퍼 캐패시터 연결 등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아마 다음은 디젤 차량에서 들어가는 인젝터 동화샤 자가 교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직업이 정비사가 아니라 차를 좋아하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다이 수준에서 제 영상을 보면서 따라 하실 수 있게끔 작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유튜브의 자동차 정비 영상들을 보면 좋은 정보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은 상당히 제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IT 리뷰와 함께 제가 좋아하는 자동차를 관리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하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패블이었습니다. I keep on letting my bad habits make us both come crashing to the floor.